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겠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기득권도 저항하기가 쉽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기회의 요인으로 바꾸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건 매우 복합적이어서 그 안에 위기적 요인, 나쁜 요인과 또 기회적 요인이 뒤섞여 있는데, 기회적 요인, 좋은 측면이 많은 것을 보통 우리는 기회라고 말하고, 나쁜 측면이 많은 걸 위기라고 말하죠.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 그리고 어쩌면 자연재해 비슷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중에 나쁜 요인을 최소화하고 좋은 측면을 최대한 키우면 위기 상황이 기회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권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상황을 잘 정리하고 그 중에서도 위협 요소, 또 나쁜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또 좋은 요소들을 극대화할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잘 활용해서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하면 더 좋은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진정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낙담을 하고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자세히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 시험이 어려워도 모두가 똑같이 어려운 거지 나만 어려운 건 아니죠. 시험이 쉬우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결국은 평소에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론 나는 거죠. 갑자기 시험이 쉬워져서 내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의 국제 상황도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뜻대로 그 상황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잘 분석하고 수용하고 그 속에서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절박하게 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지금의 상황을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주 잘하고들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입니다.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에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또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진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민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새벽 UAE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03명이 전세기로 귀국한 데 이어 오늘 새벽에는 카타르 비상항공편으로 우리 국민 322명이 무사히 입국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귀국 국민과 가족들을 보니 저도 안심이 됩니다. 외교부의 노고가 컸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전폭적으로 협력해 준 UAE와 카타르 정부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현지에는 많은 국민들이 남아 계십니다. 관계부처는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하실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전세기 추가 투입을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 또한 각별하게 챙겨주기 바랍니다. 꼼꼼하고 신속한 대피 계획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 토론 사항에 있기는 합니다. 지난 22년에 발생한 전세 사기 사태로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도 파악된 것만 7명에 이릅니다. 민생 안전과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습니다. 전세 사기 근절 역시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아마도 우리가 좀 정상화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개혁 과제라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뭐 굳이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심정적인 저항감을 굳이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상황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리께서 한번 이걸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면 국가정상화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일종의 좀 팀을 만들어서, 물론 우리가 다 해오던 일이긴 한데 좀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각 부처 단위로 좀 주요 과제를 좀 뽑아가지고 종합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최근에 주한미군이 뭐 포대라든지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또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방비 지출 수준, 총액 수준이,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연간 GDP보다 1.4배가 높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실제로. 물론 거기에 이제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사실은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죠.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죠. 국방비 또는 군사비 지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혹여라도 있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여라도 있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그럼 어떡할 거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우리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것처럼 국제 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그럴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소위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되고, 저는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또 국제적 군사력 순위나 뭐 이런 객관적인 그 상황, 거기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부처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5가지 안건의 보고와 토론이 있습니다.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순서로 장관님들이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동 지역 상황과 재외국민 보호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력 충돌이 11일째 지속되고 있으며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으며 미국의 3번째 항공모함 전단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미 전쟁부에서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다소 상반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 정세의 향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 모스타바를 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걸프 지역에 이어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라크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는 등 영내 긴장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라크 내 우리 공관 인근에서도 공격이 발생한 만큼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공관원과 체류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더욱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국 동향입니다. 중국은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해야 된다고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보 제공과 같이 비군사적 방식으로 이란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걸프 국가들에 대한 군사 지원을 표명하는 등 방어적 개인 목적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UAE, 바레인, 카타르 외교장관 등과 통화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의 민항편 운항 재개와 전세기 운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재국민 보호 조치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주일간에 접수된 우리 국민 직접 피해는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중동 지역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이 지역의 13개 공관장들과 우리 국민 안전 확보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 공관의 애로사항과 현지의 건의사항도 청취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우리 국민 대피 계획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동 지역 내 우리 국민 체류자 숫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어젯밤 11시 현재 총 14,687명이 이 지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에 단기 체류자는 2,169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새벽에는 우리 정부가 신속히 마련한 에티하드 항공 전세기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 국민 203명을 태우고 귀국했고 지난 3월 6일부터는 UAE와 한국 간 민항편 운항도 재개되어 우리 국민 귀국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타르 정부와의 적극적인 교섭을 바탕으로 카타르발 긴급 항공편도 확보했으며 오늘 새벽에 우리 국민 322명이 인천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육로로 대피하는 국민들을 위한 중동 지역 공관의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바레인 내에 우리 국민 30여 명이 공관의 도움으로 안전한 인근국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일요일 중동 지역 7개국의 여행 경보를 3단계 출국 권고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도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피하는 우리 국민들이 높은 현지 항공권 가격과 치열한 예약 경쟁으로 귀국편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사우디에 우리 전세기 등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군용기는 비상 대기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몇 대 정도 대기시켜놨어요? 4대 대기시켰습니다. 4대. KC330하고 C130J를 4대 대기시켜놓고 720명 정도 긴급 수송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1회 720명. 예. 그리고 외교부 장관 어제 제가 왜 그 카타르 항공에 근무하는 그 한국인들이 뭐 한 천몇 명 된다고? 1,650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긴급 귀국 대상은 아닌가요? 아마 개별적으로는 돌아오고 싶은데 회사 차원에서 안 된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돌아오면은 자칫 일자리를 잃을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기묘한 용무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 권고에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통보를 했고, 또 저희 대사관에서 그 각 항공사를 접촉해 가지고 출국, 그러니까 여행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는 나라에는 서비스에 그서 좀 빠지도록 하는 것도 얘기를 해서 지금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메시지 보냈던 그 사안의 경우는 정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회사 차원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협조를 좀 요청해달라 그런 네,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미 협조를 해오기 있었기 때문에 잘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분이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없으면 다음 예, 볼까요?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중동 상황 관련한 경제 분야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국제 유가나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 변동성이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향후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이러한 변동성이 실물 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갔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가입니다. 유가는 오늘 아침 8시 기준 유가가 브렌트 유가 어제 102불 90센트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90.3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텍사스 유가도 102불, 어제 저녁 때 102불이었는데 오늘 87.9불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두바이유 같은 경우도 어제자로는 100불 정도를 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도 같은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유가는 지금 100불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석유류 제품은 어제자로는 휘발유가 리터당 1904원, 경유가 1928원입니다만 이 부분도 국제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가 상승이 연료라든지 물류, 배달비 등 연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별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화물차 운송업자, 농어민 그리고 택배업자 등 어려움을 심화될 것을 우려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 6% 떨어졌습니다만 오늘 9시 30분 현재 5% 이상 또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등락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도 3년물이 어제는 19.3bp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갔습니다만 9시 좀 전에 제가 확인한 바는 13.4 베이시스 포인트 더 떨어지고 이 또한 굉장히 등락이 심한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제는 1495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오늘 9시 30분 현재 1470원대로 또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굉장히 등락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분야입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7건의 피해 애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운송 차질, 대금 미지급, 물류비 등가 등의 요인입니다. 예의주시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프타의 경우는 수입액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고 있어서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서 유가 환율 상승, 주가 하락이 물가 상승 또는 소비 심리 악화 등으로 이어져서 내수 회복의 제약이나 또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에도 영향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쪽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비상 대응반을 운영해오고 있던 실물, 에너지, 금융의 상계반의 반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관계 장관회의도 비상경제관계 장관회의로
전환해서 매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통령님 주재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민생 분야에 있어서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금주 내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점 매석 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도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로 사재기라든지 담합, 그다음 판매 기피,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 국제 유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 추가 인하, 그리고 유료 소비자 직접 지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동 외의 수입을 확대하고 국제 공동 비축유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고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 도입 등 최대한 석유 공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든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든지 등의 대체 발전을 통해서 석유 소비량을 줄인 등 수요 측면도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발로 인해서 민생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전 바우처,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란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단을 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도 기존에 하고 있는 걸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서 100조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자금은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공 부분의 채권 발행량은 최대한 조정하고 그다음에 한은을 통해서 3월 10일 날 3조 원의 국고채 매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긴급으로 필요한 경우는 또 국고채 매입 등을 해서 시장 안정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의 경우에도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그 외환시장 안정 세법 3가지가 있습니다. 신속히 개정되도록 국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도 신속 마련하는 등을 통해서 시장 안정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외환당국이 적기 시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분야입니다. 중소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1:1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20조 3천억 원의 그 수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물류 바우처를 종전에는 국제 운송비만 지급했습니다만 물류비 전반으로 확대해서 그리고 그 지원도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서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원금 특별 만기도 1년 연장하고 가상금리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동 상황에 따라서 애로를 겪고 있거나 또는 애로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서 구매, 긴급 운영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나프타는 수출 물량의 국내 전환 등을 통해서 이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도 대비해서 실물 경제 역량 확대 등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경기,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어쨌든